9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96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지금 납세 의무자 했죠? 자, 그러면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뭐또 있죠? 원칙이 누구다? 사실상 취득자 그런 데 있죠? 이런 게 있다. 사실상 취득자.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취득하면 너는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고, 그다음 주체구조부 취득자 얘기 나오면 뭐 기억하셨어요? 그냥 얘 나오면 얘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맞고 아니면 틀렸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상속받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세금을 내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조합원 용어로 그러면 조합원이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죠. 납세, 취득세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설 대업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득세를 조금 조심할 게 뭐냐면, 배우자, 직계, 준비소. 이거 기억하세요. 제 배우자, 직계, 준비소. 자, 이거는 뭐 한다 했어요? 무조건 증여로 본다. 근데 증여인데 뭐 한다? 추정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추정.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시험에 계속 언급이 됐었습니다. 추정이란 말은 입증하면 유상거래로 볼 수도 있다 해서 그 입증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 처분된 걸 취득하거나 원래 등기를 요구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입증이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같이 맞물려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죠. 그죠? 이거 정답이었었죠. 저희가 합의제 해가지고 그죠? 이 10억짜리 건물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갑이 을한테 뭘 해줘? 증여를 해줘. 근데 어떻게 한다? 조건을 걸었다. 그 조건이 뭐다? 여기 저당권 3억 설정돼 있는데 이 3억을 을 네가 내 대신 부담해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부담부 증여 그런다 했죠. 그럼 양도세에서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거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보고. 그죠? 나머지 7억만 증여로 본다. 이게 양도세 얘기입니다. 취득세는요. 그대로 가면 된다 했죠? 그대로.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취득세는 얘가 주는 애가 채무부담부는 양도로 보니까, 즉 유상으로 이전한 걸로 보니까 얘는 뭐 유상으로 취득한 거고, 여기는 채무 이해부는 주는 애가 증여한 걸로 보니까 얘는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험에 이제 다음 유상거래로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걸 고르셔놓고 이게 정답이었어요. 해가지고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 이외의 부분. 그럼 이거잖아요. 그 뭐야? 무상이죠. 얘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보시면 되고. 등록세는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형식을 갖춘 자가 됩니다. 그래서 명의, 등기 등록을 받는 명의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거 나오면 하나 기억할 거, 대위 등기 기억하시라죠? 채권자 대위 등기. 채권자 대위 등기 뭐라 했어요? 원소유자가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죠? 얘가 미등기 상태로 있으니까, 누가? 이해관계자인 제3자인 을이 뭔다? 대신 등기를 신청한다. 이래도 세금은 누가 내라? 얘가 내린다. 갑이. 그죠?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3개죠. 뭐뭐 있어요? 토지 중에 별도, 종합, 주택 이렇게 있죠. 제가 일정 금액을 초과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일정 금액이 별도는 얼마? 80억을 초과해야 되고 얘는 5억을 초과해야 되고 얘는 6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가겠죠. 자, 보시면 소득세부는 크게 신경 안 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66페이지 4절에 과표 및 세율을 보겠습니다. 이 과세 표준이 참 보면 재산세 나오면 의외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내용은 진짜 별거 없는데 문제 되게 많이 틀려요. 자, 얘는 과표가 뭐다? 시가 표준액이다. 그러죠. 시가 표준액. 취등록세는 자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거래 금액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당사자는 거래 내역을 알고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매매 당사자가 알기 때문에 걔네들이 뭐를 해? 자기들이 알아서 얼마에 사고 팔았다고 와서 신고를 하라고 해요. 근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는 거래 금액이 없죠. 왜? 가지고만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신고를 못하니까 누가? 과세권자가 직접 세금 계산한다 했죠. 뭘 가지고? 걔들도 금액은 몰라요. 그때 대비해서 걔네가 매년 번다. 세금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결정해서 공시하도록 돼 있죠. 그걸 뭐라 그래? 시가 표준액 그래요.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 국세는 기준 시가 그러죠. 얘는 무조건 이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 오늘 기준이죠. 오늘은 6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토지분 개별 공시지가 공시됐고 주택은 4월 말에 공시가 됐습니다. 거기 이의신청 없으면 그걸로 그대로 세금이 나오는 거죠. 올해. 그죠? 자, 이게 원칙. 근데 여기 뭐가 있다? 예외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구한다 그랬죠. 자, 이거는 누구만 해당된다? 토건주. 토지, 건축물.
부동산만 해줍니다. 부동산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비율을 정해서 곱해주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 범위 안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얘가 최저 50에서 최대 90%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주택은 최저 40에서 최대 80%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비율을 높일 수도 있고 낮아지면 더 낮출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얘가 이거 개정된 당시에 얘네 둘은 70%로 결정돼 있고 주택은 60%라도 돼 있죠. 이게 고정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 번 딱 하면 안 건듭니다. 이게 뭐 다시 뭐 법 개정되지 않는 한은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왜? 여기서 10% 올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도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죠. 낮추면 또 어떻게 돼? 지방세 세수가 줄죠. 그러니까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 이대로 그냥. 근데 사실은 이 범위에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래요. 자, 이건 어떻게 한다 했어요? 토, 건, 주가 나오면 얘가 나오고 이게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된다.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땡 틀렸죠. 왜? 재산세 저건 안 나왔잖아요. 그럼 재산세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시가표 이게 원칙이니까. 토지의 과표는 시가표준액이라 하면 땡 틀렸다. 왜? 이거 나왔으니까 시가표준액의 공정. 이게 다고요. 하나 더 있는 게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이다. 이거를 제발 좀 안 틀렸으면 좋겠는데 법인만 나왔다면 그냥 장부 그러면 안 돼요. 재산세 나올 때마다 이거 나올 때마다 나오거든요. 법인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면 그 장부가액을 즉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아니거든요. 그거는 취득세, 등록세액이 국수공판장 검증은 취득록세액이고 여기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법인만 나왔다면 무조건 가면 안 돼요. 제가 설명했었죠. 취득세는 왜 그럼 장부상 입증되는 금액을 가냐면 내가 이걸 1억에 샀다니까요. 취득한 금액이 있는데 이걸 1억에 샀다는 걸 법인 장부로 입증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재산세는 거래 금액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거래 금액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개인이건 법인이건 그냥 땅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토지를. 거래 금액 없어. 근데 무슨 입증을 하냐는 거지. 이거 다 누가 해? 과세권자가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딸랑 3개예요. 원칙 시가표준액. 토건주가 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이다.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근데 기출문제 제가 이제 학원에서 지금 특강하는데 연주에서 위에서 풀어보면 또 틀려요. 그걸 풀어보면 나왔는데 답을 못 고른다니까. 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로 1번. 토지의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OX. 읽자마자 X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어봐라.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평가 또 법률 이상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를 한다. 그럼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왜 고민해요? 무조건 얘는 답이 아닌 거야. 왜? 토지가 나왔잖아요. 과표.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왔잖아요. 근데요. 뭐 무슨 법 이상한 거 나오고 개별 공시지가를 한다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 뭐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 그게 뭔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거 뭐가 안 나왔다. 얘가 안 나왔으니까 무조건 답이 아닌 거죠. 2번도 건축물. 이거 좀 다 똑같아요. 4번에 뭐라고 되냐면 공동주택의 경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했더니 얘는 또 틀렸다는 거예요. 왜? 주택인데 이게 안 나왔다는 거야. 공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리고 5번을 딱 봤더니 뭐라고 되냐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장부상 입장에 장부가 5번이라는 거예요. 쓰러집니다. 100분의 60이 이거 아니에요. 주택의 공정시장의 비율이 얼마야? 60%잖아요. 근데 이걸 틀린다니까. 그게 희한하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딸랑 이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걸 외워도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결론은. 풀어봐서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틀린다니까요.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 풀 때는 생각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틀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출문제 이런 걸 많이 풀어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 그거죠. 그래서 요 3개 딱 딸랑 요거니까 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66페이지 보시면 과표, 원칙, 시가표준액,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인, 법인 무관하게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으로 간다. 그랬고 토지 건축물은 70% 곱하고 주택은 60%. 자, 거기 선박 항공기는 없죠? 왜요? 걔는 뭘로 가? 시가표준액이겠지. 뭐 얘기할 거 뭐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를 볼게요. 수업을 잘 들어야 돼. 이게 제가 이거 강의를 해보니까 뭐냐면 건성을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이게 취득세 이거 막 설명하잖아요. 이거 할 일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다 보면 집중만 하면요. 이걸 이해하든 못하든 분명히 도움이 된다니까. 그 수업 시간에만 이걸 똑같은 걸 5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죠? 근데 건성으로 돈 닦고 앉았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이러고 있으면 그죠? 그리고 시간만 가는 거야. 그러면 세제 시간 되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지. 점심 먹으러 가야 되니까. 오늘 날구지인데 큰일 났네. 비 오는데 어디 뭐 먹으러 가지? 이러고 있는 거야. 날구니까 그냥, 그죠? 뭐 먹을까? 저쪽 가서 전 부쳐가지고 그냥 먹고 동동주, 파전에다 동동전 한 잔 먹을까? 이러고 안 되는 거 막걸리나 한 잔 먹을까? 이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마지막에 저희는 이거 안 푸는데 이제 그 문제를 푼 데가 거기는 보면요. 하다가 앞장만 탁 불면 뒤에 또 있는, 쳐다봐요. 앞장 탁 불면 막 가방을 싸. 막 뒤에 또 있는데 안 보고. 어찌나 급한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엘리베이터 타면 얼마나 빨리 가나? 막 서로 막 잠깐만 놀러 가. 나는 공부하러 가는 줄 알았어. 아니라니까. 집만 가려고 그러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러죠. 자, 취득세는 과표가 뭐다? 원칙이 뭐다?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근데 여기 뭐가 있다? 이걸로만 가면 뭐다? 세금 신고를 너무 작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다? 기준금액이 있다. 그게 뭐다? 시가표준액. 결론은 여러분이 신고하면 무조건 되지만 예외가 있다. 이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이 말은 얘네 둘은 항상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만 있으면 또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 그래서 뭐가 있다? 사실상 취득가액. 그냥 무조건 너는 이 금액으로 가겠다 해서 국수, 공판장, 검증 6개입니다. 결론은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누구랑 비교를 해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가시면 된다. 그죠? 취득가액 계산할 때, 과표할 때 연부 취득은 과표가 뭐다? 연부 금액이고 계약 보증금 있으면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취득가에 추가로 포함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에서 여기에 건설 자금이자 있고 연체이자 할부이자가 있는데 연체 할부 나오면 법인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취득세는 포함이 안 되지만 양도세는 포함이 된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간주취득은 건축물 건축이나 개수 등은 증가한 금액인데 요거 나올 때 여기에 신축과 재축은 제외란 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간주취득 중에 지목 변경 얘기 나오면 증가한 가액인데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 그러면 소요된 비용 그러시면 되고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표. 등록세 과표는 따로 외울 건 없습니다. 얘는. 근데 얘가 자주 나오는 게 뭐 있다 했어요.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변경됐다라고 나오면 그 변경된 가액을 과표한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게 채권 금액인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 금액으로 가는데 얘가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금액,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을 텐데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얘가 기준금액이 아까 얼마나 했어요? 80억, 5억, 6억을 초과했을 때 낸다겠죠? 이 말은 80억, 5억, 6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낸다는 얘기죠. 그럼 이 세금 어떻게 내야 돼? 전체 합한 금액에서 별도는 80억을 빼주고 얘는 5억을 빼주고 얘는 6억을 빼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공제한 각각의 금액에다 얘도 뭘 곱해라? 공정시장.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종부세가. 그렇죠? 그럼 이 비율이 얼마다? 80%. 얘는 무조건 80%입니다. 조심할 건 아까 우리 재산세 토건조 할 때 주택은 60%였죠. 근데 얘는 주택이고 뭐고 열정 80이에요. 왜? 얘는 부자들이 내는 거. 부자들이 내는 거. 80% 다 내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는 과표 순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냈어요? 양도 가액에서 뭘 빼주면? 필요 경비를 빼주면 뭐가 나오고? 양도 차익이 나오고. 여기서 장기부요 특별공제 해주면 양도 소득 금액이 되고 여기서 기본공제하면 과표 있어요. 그리고 필요 경비는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 플러스 양도비 해서 이 순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 나왔는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용 정리되는 거죠. 뭐 경비가 어쩌고 그 다음에 추계조사 결정 어쩌고 저쩌고 장기부익 어쩌고 이렇게 가는 거지 내용이. 그죠? 순서 꼭 기억하시라. 그죠?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 2번에 이제 뭐가 나와요? 세율이 나와요. 세율.
최근에 그 재산세가 세율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세율이 나왔어요. 작년에도 단독으로. 작년에 근데 토지 부분이 시험에 나왔죠. 그 토지가 나오면 좀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토지, 건축물, 주택선박, 항공. 이 말은 작년에 토지가 따로 나왔다는 얘기는 올해 시험에 만약에 세율이 또 언급이 된다 그러면 그 토지 부분만 따로 낼 확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온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토지는 아까 세 가지가 있죠. 분리, 별도, 종합. 이렇게 돼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얘가 고율이 4%고, 오글게. 저율이 0.07, 0.2% 있잖아요. 결국 이게 세율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분리별도 종합을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용도에 따라.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별도는 0.2에서 0.4% 누진세율로 돼 있고요. 얘는 0.2에서 0.5%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오글게, 아까 오글게는 비싸다, 4%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 시험은 다음 중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 재산세 중에 세율이 가장 낮은 게 뭐냐면 0.07이거든요. 여기 아까 농지, 목장용지 임야 있다 있죠. 자, 근데 그 목장용지 같은 걸 아까처럼 뭐 군 지역에 있으면서 기준 면적 이내이고 막 이렇게 되면 복잡해요. 그럼 못 맞춰요. 그래서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다른 애들은 막 금액이 얼마인데 막 이렇게 나왔는데 답이 뭐였냐면 저율 분리과세 대상인 목장용지 이렇게 나왔어요. 저율 분리과세 대상인 목장용지. 그럼 대놓고 얘가 뭐라는 겨?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란 얘기죠. 그럼 얼마라는 겨? 0.07. 얘가 정답이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전에 말했죠. 염전 이렇게 나왔다고 과거에는 염전이 몇 프로라고? 아까 0.2%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뭐 근데 염전 그러면 어떻게 맞추고 그걸 못 맞추지? 근데 걔네들이 근데 나오면 맞출 수 있어요. 왜? 과거에 나왔던 애들이고요. 그나마 그런 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된 지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그러니까 올해 이 부분이 단독으로 나올 확률이 없다. 그러면 지문상으로 언급되면 항상 기본은 뭐다? 이 건축물하고 주택입니다. 건축물 주택. 자,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은 0.25%입니다. 1000분의 2.5. 근데 뭐가 있어요? 시지역 이상의 어디에? 주거지역 등에 뭐가 있다? 공장이 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잠깐 할 때 공장용지 할 때 공장용지가 주거지역 등에 있으면 뭘로 간다? 별도 합산으로 간다 했죠. 그러면 건축물은 그 공장 건축물 어떨 것이냐? 얘가 일반 건축물세를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 얘가 주거지역의 공장용은 안 되는데 왔기 때문에 이거의 2배로 간다 해서 1000분의 5에서 0.5%로 갑니다. 0.5.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서를. 자, 과밀공장 신증서를 그럼 우리 취득세 중과세 하죠? 취득세 중과세 어떻게 합니까?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중과세가 되고 그리고 갖고 있으면 그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 모두 재산세도 중과세가 되는 몇 배? 5배 대신 5년간만 합니다. 얘는 5년 지나면 중과세 안 하고요. 이 5년의 의미는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어도 5번은 무조건 중과세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얘는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이사 갈 때까지 합니다. 얘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기간 제한 없어. 뜬금없이 여기서 0.5% 5년간 그럼 틀린 겁니다. 그리고 오굴계. 오굴계는 아까 사치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도 4%, 건축물도 4%. 건물이 이게 다예요, 사실은. 많지는 않죠. 그리고 주택. 얘는 누진세율. 0.1에서 0.4%. 이건 뭐 꼭 기억해라.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 그죠?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 재진 사람들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본인이 딱 내가 양심에 미쳐서 약간 뭔가 껄쩍지근하다 그럼 밖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치? 아니면 피리침을 들고 다니든가. 그치? 조심해야 돼. 하루에. 저는 저는 하루로 한 3점밖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갔다 와도 괜찮은데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나 3점 정도 있는 거죠, 부끄러움은. 그죠? 없어? 하나도? 그치? 우리 옛날에 살 때 저도 참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인간이니까 흠이 있죠. 뭐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면제받았다는 거 이런 거 뭐 좀 흠이 있고 인간성 좋다는 거 몇 가지 흠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별장은 뭐 4%. 비 많이 올라나 봐요. 많이 와야 되는데 저쪽 서산 서천 쪽은 막 진짜 장난 아닙니다. 농사를 못 내기를 못해요. 완전 다 막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치, 용담댐이라고 있거든요. 댐 저수율이 10%도 안 돼요. 바닥에 다 보인다니까. 말은 댐인데 댐이 아니죠. 저수율 가물어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저희 고향이 그쪽인데 아우 장난 아닙니다. 뭐 제한급수하고 막 그러죠. 좀 있습니다. 자, 별장은 4%인데 얘는 뭐 기억하셔야 돼? 별장은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다. 무슨 뜻이에요? 별장은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지 않고 주택하고 똑같이 한꺼번에 과세가 된다. 차이점은 세율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는 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고급주택. 이런 식으로 나오죠.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땡. 틀렸죠. 왜? 고급주택 중과세 없고. 그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잡으시면 되고. 얘네들은 0.3%인데 여기서 세율 제일 높은 게 뭐냐면 고급 선박이에요. 고급 선박이 5%. 그죠? 자, 자가용 선박. 자, 이렇게 세율은 뭐 별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자, 66페이지. 이번에 세율 해가지고 탄력세율 적용이라고 돼 있죠? 얘는 지방세는 전부 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굵은시로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 년도에 하나여 적용한다. 이게 시험이 나왔었죠. 5년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죠? 세율 나와 있고요. 그 박스 보시면 되고 오른쪽 67페이지 박스 밑에 신탁재산 토지 합산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갑이 재산을 얘한테 신탁을 했어요. 그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위탁자, 뭐 수탁자 그런 데 있죠? 야, 이 얘기인데 얘가 이제 A하고 B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얘한테 신탁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을도 자기도 땅이 있다는 거야. C하고 D. 그러니까 A, B는 갑 거고요. C, D는 누구 거야? 을 땅이거든요. 근데 이게 합산 대상 토지다 그러면 얘가 합산할 때 A, B, C, D를 4개를 다 합산한다. A, B 따로 C, D 따로 따로 합산한다. 그럼 따로따로 해야죠. 왜? 이거는 얘 명의로 돼 있지만 이건 갑 거고 이건 수탁자, 수탁자 고유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산할 때 어떻게 한다? 수탁자 고유재산과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고. 이번에는 병이 C하고 D를 갖고 있어요. 갑은 A, B를 갖고 있고. 근데 갑과 병 둘 다 을한테 뭐 할 수 있어? 신탁할 수 있죠. 둘 다 신탁한 거야. 자, 그러면 이때 A, B, C, D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A, B는 갑 거고 C, D는 병 거잖아요. 이때 어떻게 한다?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한다.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있어요. 자,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 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번.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해야 한다. 무슨 말 얘기 아시죠? 그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과세는 과밀 공장은 5배 5년간 중과세 하시면 되고 2번 시지역의 주거지역 공장은 0.5%인데 기간 제한 없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뒷장 가면 68페이지에 그거 3번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 그랬죠? 지금 앞에 설명하고 다 나와 있는 거 보세요. 1번.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므로 이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토지 건물 합산해서 통합과세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 고급주택 중과세 한다? 안 한다. 2번. 그죠? 그리고 3번. 지방세에서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무조건 뭐라겠어요? 안팎 구분, 도시지역 안팎 구분 없이 무조건 10배. 시험에 이제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밖은 10배, 안은 5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 많이 봤다 해서 맞았다 그러시면 안 된다. 그 5배, 10배는 누구 얘기예요? 양도세 비과세 할 때 부속 토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5번은 지워주세요. 5번. 4번 해야죠. 4번 잠깐만요. 주택을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맞나요? 참 제가 그러니까 제가 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4번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얘가 주택이야. 그죠? 근데 이렇게 돼 있어. 아니면 이걸 가불이 공유하고 있어.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한다 했죠? 이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 산출된 세액을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해서 내고 공동수임은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낸다. 그랬죠? 근데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자, 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 건물 가액을 합한 과세 표준에 뭐 한다고? 세율을 곱한다. 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맞아, 틀려? 맞잖아요. 아니, 세율을 어디다 곱해? 두 개를 합한 과표세율을 곱하잖아요. 따로따로 곱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아까는 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해서 나오면 안분해서 낸대. 그렇게 말해놓고 여기서 잘라가지고 세율 적용할 때는 서로 다르면 뭐한다?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얘는 뭐냐는 겨. 아, 근데 이해가 안 간다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아까는 흘러간 거고 지금은 잘라서 말한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이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 하던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라버리면 못 풀어요.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다 보니까 이 질문 읽으니까 저는 이걸 하도 대답을 다 잘하거든요. 여기는요. 이렇게 안 불안해. 뭘로? 시가표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가는 학원마다 갑자기 정적이 흘러요. 왜? 막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 거죠. 중간 과정이잖아요. 이거 이해가 안 가?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집을 갖고 있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대. 그럼 세금 계산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 과표에다가 뭘 곱해야 돼? 세율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세율을 곱할 때 토지 건물 각각의 과세 표준을 곱합니까?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합니까? 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잖아요. 그 얘기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을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래도 어떻게 한다? 그 주택의 토지 건물 가액을 합한 과세 표준에 뭘 곱한다? 세율을 곱하는데 주택은 누진세율이에요. 초과 누진세율. 자, 재산세가 누진세율이 3개예요. 뭐 별도 합산하고 종합 합산하고 주택 요 3개만 누진세율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누진세를 안 쓰고 그냥 세율을 곱해서 이렇게 해도 못 맞춰.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이렇게 또 나오겠죠. 서로 다르면 그 토지 건축물 각각의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정한다. 그러면 땡. 틀린 거고. 각각의 과세 표준이 아니라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한다. 그 얘기인데 참 이게 근데 설명하니까 또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죠? 이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치?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건 되게 쉬운데 다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들어도 이해가 안 가. 그런 경우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그 인천 쪽에서 강의할 때 그 수강생 중에 공부를 그러니까 1차하고 남자인데 늦게 와서 1차만 붙고 2차를 나중에 했어요. 근데 공부를 되게 잘해요. 막 공법 이런 거 막 35개씩 맞고 모의고사. 근데 세법은 시험만 봤다 그러면 5개, 6개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느 날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막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야. 미쳐버리겠다는 거야. 왜? 막 와서 그래 저한테 미치겠대. 왜? 세법은 도대체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나요? 책에다가 오답 노트를 만들어가지고요. 책에다가 그동안 시험 본 거 있잖아요. 옛날 봤던 거 다 해서 오답 낸 걸 복사해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해설 다 달아놨어. 그리고 그걸 공부를 해 맨날. 그리고 시험 보면 5개. 그 내가 이제 왔길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쉬운 얘기를 설명하잖아요. 잘 모르겠대. 이해가 안 간대. 그쵸, 또 하나를 가지고 20분 설명한 것 같아. 그랬더니 나중에 열받는 거야.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왜? 진짜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근데 본인은 진짜 이해가 안 간대. 본인이 더 답답해. 설명하고 나면 고개를 깨끗게 해요. 이거 이해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대. 그럼 또 설명해. 한 10번 했나 봐요. 근데 이해가 안 간대. 그분이 진짜 세법, 내가 그래서 세법이 안 맞는 거라고. 4대가 안 맞는 거다. 그러니까 5개를 만족하라 했어, 그냥. 5개 만족하고, 어차피 합격은 점수 나와 들어와요. 막 중개사법은 다 잘하니까. 근데 본인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왜? 다른 건 다 잘 나오는데, 세법은 16개인데 5개, 6개래. 자기는 10개를 넣어본 역사가 없대. 그러니까 까버리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설명해보니까 그분은 안 맞아, 진짜로. 아주 쉬운 얘기인데, 정말 이해를 못 해요. 정말 이해가 안 간대, 자기는. 그럼 알 수 없는 건 안 되는 거야. 근데 굳이 여기 매일 필요 뭐 있어요? 등기법도 잘해요. 다 잘해, 전수가. 완전 이거예요. 세법 하나만 5개 맞는 거야. 그게 미치겠지. 뭐 할 수 없어. 그건 안 되는 거지, 뭐. 그거 안 맞으면 하지 마야 돼. 그때 여러분은 또 이제 5개 맞으면서 나는 안 맞아. 그러면 안 돼. 얘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고.
아무 하나도 안 하고서는 난 안 맞아. 새밥은 그냥 5개 맞을래. 이러면 안 되고. 그 사람처럼 그 정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네? 그럼 공부는 하는 거예요. 그쵸? 5번 지우세요. 5번. 그 동그라미 5번은 싹 지워주세요. 그냥 삭제. 이번에 삭제됐어요. 삭제됐어. 5번. 그 잘 지우세요. 또 그냥 대충 지워가지고 지워서 이렇게 지우라고 그랬더니 밑줄 이게 대충 지워가지고 밑줄 치는 사람이 밑줄 쳐놓고 나중에 중요한 줄 알고 막 이거 외운다. X표시라 했더니 X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잘못 보면 당구 표시한 것 같아. 중요하다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삭제.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삭제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시험에 재산세는 동일 물건의 2 이상 세율 동시에 적용 높은 세율 그럼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다른 데는 괜찮은데 재산세만 삭제됐어요.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삭제됐어. 다가구는 앞전에서 지난 시간에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죠? 양도세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한다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재산세는 각각으로 본다겠죠? 그리고 별장은 주택하고 동일하게 가는데 뭐만 다르다? 세율만 다릅니다. 얼마? 1000분의 40으로 간다. 자, 이렇게 합시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율이 어떻게 나왔나, 시험에? 68번 1번. 건축물 재산세 과세 표준은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맞아, 틀려? 무조건 틀렸잖아요. 왜? 건축물 과표 나왔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뭐가 나와야 돼? 공정시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왔잖아. 이 얘기라니까. 아까 한 얘기인데 또 보니까 또 막 뭐 시장군수 결정한 가액으로 또 고민하고 있는 거죠. 2번. 토지의 재산세 과표는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무조건 틀렸잖아요. 그죠? 왜? 공정이 나와야 되잖아. 아까 한 얘기죠? 3번.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표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게 답이잖아요. 이걸 틀렸다고 골랐다니까. 100분의 60이라겠다고. 4번. 건축물 재산, 이걸 골랐다니. 건축물 재산세 과표는 법인의 경우는 법인 장부로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예를 썼다니까, 다. 법인은 법인 장부, 국수공판장 맞고 해서 이걸 썼다니까요. 자, 오른쪽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자, 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했죠? 표준세율 얼마? 100분의 50. 이때 가감한 세율은 당해 년도만 적용한다. 5년간 이렇게 틀린 거죠. 6번. 건축법 시행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부속 토지는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다. 맞죠? 이게 이때 당시 문제에 옳은 걸 고르셔서 얘가 정답이었어요. 2번 동그라미 2번의 정답. 다가구는 각각으로 보고 그 부속 토지는 안분을 뭘로 한다? 면적으로 안분해. 왜요? 이건 아파트하고 똑같이 생각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여러분 대지권 지분 등기가 뭘로 안분돼 있다? 본인들 전용 면적 비율로 안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번.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를 적용한다. 틀렸죠? 왜? 고급주택 중에서 없다니까. 얘는 지문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별장은 1000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 이게 맞는 거지. 고급주택 중에서 없다는 얘기 잘 기억하시고. 8번. 토지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X죠. 이게 뭐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도 세금 어떻게 한다? 두 개를 합한 그래도 되나? 그런 얘기죠. 지문이. 그죠? 9번.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에게 공정시장가액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60이 60. 100분의 60. 근데 어떤 분은 고급주택이니까 이게 조금 비율이 높지 않을까 이런 또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주택은 다 몇 프로? 100분의 60. 10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4단계 초과 누진세다. 그럼 4단계까지는 안 꼽고 주택은 뭐로 되어 있다?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별장은 아니죠. 왜? 걔는 비례세율로 1000분의 40이니까 제외 이렇게 되어 있고 토지도 초과 누진이죠. 종합합산하고 별도 합산. 아까 3개만 누진이라고 했죠? 별도, 종합, 주택 3개만 누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이고. 12번. 재산세 과표를 시가 표준에게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틀렸죠? 자,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라고 나왔으니까 꼭 뭘 생각해라. 얘 말고 있는지 생각하는 습관 들여야겠죠? 뭐도 있다? 건축물. 그거 틀린 거죠.
쓰면 겸용주택이네요. 자, 겸용 나왔습니다. 한동, 한구 구분을 하겠죠? 한동은 면적과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데 한구 그러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재산세는 자, 고급 오락장 오골계 얼마? 4%, 4%, 오골계 4%, 오골계 50 틀렸죠? 이거는 그러니까 오골계도 은근히 잘 된다. 오골계가 잘 나온다니까. 그게 잘 기억하시라니까. 오골계, 오골계. 자, 그러면 또 취득세는 자, 취득세는 3개죠. 뭐가 있다? 표준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중과세율이 있고, 그리고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자, 얘는 가감 조정할 수 있고요. 자, 이때 표준세율은 매매는 얼마? 전분의 40. 농지매매 전분의 30. 상속받으면 전분의 28. 농지상속받으면 전분의 23. 증여받으면 전분의 35. 비영리사업자 전분의 28. 원시취득 전분의 28. 각종 분할 전분의 23. 그 다음에 주택은 유상거래시만 6억 이하 전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전분의 20. 9억 초과는 전분의 30. 혹시나 면적 증가란 말 나오면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한다까지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과세는 5개 있다 했죠. 사치성 이상 별골 5선주. 얘는 뭐다?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가고 과밀억제권역 2개 나오면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다. 대도시 2개 나오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간다까지는 가셔야 되고 특례 2개 있다 했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하나는 중과 기준세율. 여기 대표 주자가 간주취득이 있다. 간주취득 4개 종류 꼭 외우셔야 됩니다.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소, 차량 기계장 및 선박의 종류 변경, 그리고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얘는 여기도 나오고 중과산세도 적용되고 그죠? 그리고 과점 주주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인데 3가지.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는 전체, 재차는 증가분까지는 가셔야 된다. 그렇죠? 등록세 세율은 뭐 특별하게 올 건 없고요. 건당 6,000원 있다. 건당 6,000원. 말소 등기득은 얼마? 한 건당 6,000원.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종부세는 그냥 초과 누진 끝 보시면 되고요. 양도세는 작년에 출자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뭐 자주 나온 내용은 아닌데. 그죠? 근데 그래도 부동산은 기본으로 알게 되니까 부동산, 토지 건물은 자, 미등기는 얼마? 양도세 70%. 1년 미만 보유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은 6에서 40. 누진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비삼용 토지는 누진에 해당되면 16에서 50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 미만은 40%고 1년 이상이면 6에서 4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차이는 크게 없어요. 취득세는 참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 이제 5절에 비과세 나오죠. 비과세. 자, 국가 등은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어차피 얘가 과세권자니까, 그죠? 자, 근데 1번, 동그라미 1번에 국가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는 비과세인데 기억번에 대한민국 정보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는 눈에는 눈, 이해니까 너는 뭐야? 상호주의 적용해서 우리나라 정부 재산 과세하니까 너는 과세. 그리고 니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 아까 국가 등과 연부 무상 그러면 누가 낸다 했어요? 매수 계약자. 그건 국가 건데 얘가 세금을 내니까 국가 소유인데도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뭐 했어? 동그라미 2번 설명했죠? 국가,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짜로 쓰면 뭐다? 국가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너는 비과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무상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용도구분 비과세는 그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민통산 안에 있는 토지다. 근데 뭐는 제외다? 전답, 과선 및 대지는 제외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과세가 안 되고 지대반만 비과세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답, 과선, 대지는 제외. 이거 잘 기억하시고. 3번은요. 여러분 임야가 어디 있다고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자연보존지구 안에 내 임야가 있대. 살벌하죠? 비과세. 쓰러지는 게,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자연환경지구 임야. 이것도 힘들죠. 근데 얘는 환경은 좀 덜하면 덜하니까 분리과세고, 공원 자연보존지구 안에 임야는 뭐죠? 비과세. 세죠. 그 임시건축물 비과세 줍니다. 임시건축물. 그죠? 재산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임시건축물. 얘도 1년 미만이어야 됩니다. 1년 넘어가면 다 내야 돼. 취득세 내고 다. 그죠? 얘는 비과세가 뭐 특별히 따로 나올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고 그 정도 나오면 전답가수원, 대지는 제외다. 그 정도 잘 보시면 되고. 뭐 기출지문도 몇 개 안 되죠. 1번 보시면 지자체가 유료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맞죠? 내 거를 국가 등이 쓰는데 유료로 쓴다는 얘기는 월세 주고 쓴다는 얘기죠. 비과세 안 해주는 거고. 이번 국가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동공이 사용한 재산은 그 사용 유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상일 때만. 그치? 임시건축물은 1년 미만인. 비과세죠. 근데 별장은 비과세 안 됩니다. 사치성은 안 돼. 그죠? 간단하네요. 얘는 볼 거 없죠. 자, 비과세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양도세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취득세 비과세는 6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있어? 국가 등은 전부 다 비과세. 이거 똑같죠, 다. 공통상이니까. 그리고 신탁재산. 신탁재산 뭐예요? 탁탁탁탁탁, 그죠? 탁탁,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탁탁탁탁은 뭐? 비과세. 그리고 법률상 환매권. 그죠? 법률상 환매권. 자, 환매인데 법률상 환매라고 되어 있죠. 개인 간 환매는 비과세 안 됩니다. 자, 법률상 환매는 뭐가 법률상이냐? 앞에 법이 이상한 거 나오겠죠. 지가 알아서 나와요. 그리고 꼬랑지에 환매 그러면 법률상 환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환매 그러면 이상한 법 하나 나왔잖아요. 그리고 법 환매니까 걔가 법률상 환매다. 법은 읽을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 얘 두 개 기억하라 했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그리고 누구는 안 돼? 사치성 재산 안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개수도 건축법상 대수서는 안 되고, 금액 9억 이하일 때만 된다. 그 다음에 뭐 상속 개시는 뭐 차량 어쩌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다. 되고, 등록세는 뭐 비과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금방 있고, 종부세는 비과세가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요. 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 받으면 재산세 안 내죠. 그럼 종부세도 안 냅니다. 똑같다. 양도세가 문제죠. 비과세 3개죠. 뭐 있어요? 파산, 선고, 처분수도. 두 번째는 농지 교환과 분합. 자, 우리 농지 교환 분합 나오면 뭐예요? 얘는 금액 조건 기억을 했죠?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여야 된다. 경작상 필요로 교환한 경우는 새로 취득한 농지를 의무적으로 3년 이상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자, 3년 안에 수용이 되거나 3년에 돌아가서 상속되면 남은 기간 작용하면 3년 작용한 걸로 봐준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나오죠. 자, 1세대는 거주자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주소가 같아야 됩니다. 이때 부부는 뭐다? 주소가 달라도 항상 동일 세대원이고, 세대 구성 배우자 없어도 1세대 몇 살 이상? 30세 이상이면 되고, 경력상으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최저 생계비 수준 어쩌고 길게 나오면 정답이고, 미성년자는 원칙은 세대 구성이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는 것까지 가시면 됩니다. 얘가 집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1주택. 이때 세법상 주택은 상시 주거 목적으로 쓰는 게 주택입니다.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콘도나 합숙소는 주택이 아니고, 그리고 얘는 실제 용도로 가기 때문에 공보상과 실제 용도가 다르면 뭐한다? 사실상 용도를 가지고 판단한다. 가끔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공보상은 주택인데 실제는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럼 땡, 틀립니다. 왜? 실제 용도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토지. 이때 토지는 무제한 아니라겠죠? 도시지역하는 5배, 밖은 정착면적이 10배.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정착면적 계산 시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한다까지 가시면 돼요. 1주택은 특례 있죠?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준 특례. 집이 하나 있는데 이걸 사고 몇 년?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거를 몇 년 안에? 3년 이내 팔면 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가 아니라 규정을 적용한다. 집이 하나 있는데 상속받았다, 뭘 팔아라? 기존의 일반 주택을 팔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죠? 동거봉양 혼인 있죠? 혼인하거나 합친 날로도 몇 년 안에? 5년 이내. 어느 거?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그랬고, 뭐, 일반주택, 문화주택, 일반주택,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일반주택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게 쭉 있다. 보시면 되고. 2년 이상 보유. 자, 이때 보유기간 예외 있죠? 자, 건설 임대주택은 그 주택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그리고 수용은 무조건 비과세.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이민을 안 가지면 1년 이상 장기간 출국도 무조건 비과세. 대신 못 팔고 나가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팔면 되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되네요. 치약상 형편 누군 안 되고, 유추종 안 되고, 그리고 질병치료, 그 다음에 근무상 형편으로 1년 거주하고 이사를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동일 시군 그러시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비과세 관한 얘기들입니다. 별거 없죠? 자.
그다음 71페이지 가면 6절에 뭐가 있어요? 부가징수가 나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요. 납기가 나옵니다. 자, 얘는 보통징수죠. 그럼 뭐가 나온다는 거야?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납기가 나오죠. 고지서는 그럼 납기 기시 몇 일 전에 발부해야 된다? 그렇죠. 너무 빨리 보내면 안 된다 했죠. 너무 빨리 5일 전. 걔네 가는 건 5일. 그러면 세금을 내면 되죠. 자, 그러면 7월 달에 뭐 내나요? 7월 달에. 7월 달에 내지. 그럼 어떤 거? 9월 달에는. 그죠, 토지죠. 이렇게도 물으면 잘하죠. 토지는 몇 월 달에 나요? 9월 달에.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달에. 근데 7월 달에는요? 야, 그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어제도 물으니까 내가 하다가 여기 토지는요? 그러니까 9월 달, 그러면 7월 달에 뭐 내냐?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왜? 내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그러면 뭐라 하려고? 7월 달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제가 먼저 7월 달에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자기가 할 거 미리 얘기한 거죠. 거꾸로 물으면 모른다니까. 그죠? 7월에 뭐 낸다고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뭐네? 건축물 선박 항공기죠. 그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토지. 주택은 반반이래죠, 반반. 네. 주택은 여기 2분의 1 내고 2분의 1. 네, 2분의 1. 후라이드 반, 양념 반에서 반반. 자, 얘는 왜 그러면 2분의 1씩 낼까요, 주택은? 왜 2분의 1씩 내요? 다른 애들은 토지와 건축물을 나눠서 세금을 내요. 토지는 9월달, 건축물은 7월. 근데 주택은 그게 안 되죠. 그런데 그럼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럼 상가 갖고 있는 분은 결국 세금을 7월, 9월에 나눠내는 효과가 있는데 주택은 그게 안 되니까 세금 자체를 개처럼 어떻게 해라? 7월, 9월에 내라. 그래서 반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번 내니까 얘가 뭐가 있는 거예요? 비용이 2배 들고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가 주택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10만 원 이하. 이하면 몇 월 달에? 7월 달에, 더 빨리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근데 이 말의 뜻은 10만 원이 초과되면 절대로 한꺼번에 부과를 못하고 이유 불문하고 10만 원 초과하면 2분의 1씩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는 얼마 이하일 때만 10만 원 이하일 때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이 말이 맞나 보세요.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OX. 응? X입니다. X. 이거 보니까 이걸 하면 5라고 하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만약에 이게 맞으면 이게 5면 7만 원 나오면 한꺼번에 부가징수를 못한다는 뜻이 되죠. 왜? 5만 원 이해할 때만 된다며. 그렇잖아요. 이 말이 맞으면 7만 원은 한꺼번에 부과 못하잖아. 틀렸어요. 자, 5만 원이면 7월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얘는 맞아요. 근데 이하는 그러면 틀려요.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죠? 이 숫자 뒤에 이상, 이하, 미만, 초과가 붙으면 이거는 그 각 법률에서 정한 원칙적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뭘 물어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원칙적 기준이 10만 원 이하일 때 되는 거죠. 이게 붙으면 기준이 돼버리죠? 이하가 붙었으니까? 그럼 이게 기준이면 뭐예요? 5만 원 이하일 때만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리죠. 그럼 틀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과목이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이상, 숫자 뒤에 이상, 이하, 미만, 초과가 붙으면 원칙적 법률에 정한 원칙 법률을 말하기 때문에 문제 풀 때는 뭐예요? 이게 이런 게 붙으면 원래 있는 기준대로 맞춰서 풀어야지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가면 이거는 기준이 아니라 5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칙적 기준이 10만 원 이하니까 10만 원 이하로 나왔으니까 얘는 뭐 할 수 있다?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도 나오면 또 틀리면 안 되죠. 자, 이거 하나 뭐 나와요? 가상금 묻죠. 가상금. 그죠? 가상금 여기서는 안 물어보지만 일반 가상금은 3% 내고 중가상금은 1개월 지날 때마다 1.2%씩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그죠? 그리고 뭐다?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박스 닫기. 토지는 9월달, 건축물은 7월, 주택은 2분의 1씩 내는데 다만 해당 연도 부가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죠? 선박항공인은 7월에 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당구 표시 시장 군수는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가한색을 변경시키거나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시로 부가징수 할 수 있다. 누락되면 그때그때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죠? 납세지는 아까 나온 거죠. 4번의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고지서 언제까지 보내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시면 되고. 소액징수 면제는 뭐라 하겠어요? 소액은 징수를 하지 않는다. 얼마? 2,000원 미만이면 2,000원이면 징수한다. 그랬죠? 뒷장 3번 병기 세목 나오죠? 그거까지 보겠어요. 자, 병기는 뭐냐면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뭐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가 재산세 납기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왜? 이건 누가 내는 거예요?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이걸 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재산세를 내는데 걔가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을 갖고 계시면 이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따로 고지서를 내보내지 않고 재산세 고지서 밑에다 같이 써서 내보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그죠? 그걸 병기 세목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세부 답상 여기부터 하겠습니다.